변상욱의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어떤 내용을? 뭐 터키 얘기를 그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터키 얘기. 예. 뭔가 시끌시끌한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반정부 시위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고 총리는 뭐 죽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터키 시위 사태를 터키 민주화의 맥락 속에서 이제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터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케말 무스타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되죠. 터키 민주화 시위가 어느 정도나 격렬한 거예요? 주말에도 뭐 수십만이 모였고 전국 곳곳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던 곳에서 전국 곳곳으로 격한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예. 특히 경찰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경찰이 자살이요? 예, 너무 힘들다 시위 이거 진압하는 거. 라고 해서 경찰이 자살할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의 자살이 왜 중요한지는 뭐 중간에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케말 무스타파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터키 건국의 아버지. 이분은 가끔 역사책에서 이름을 들었던 사람인데.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통치의 모델로 삼아서 모방했다는 분이죠. 예. 젊은 장교 시절 급진 개혁운동에 몸담았다가 찍힙니다.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을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웁니다. 영국, 그리스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서서히 떠오르죠. 그리고 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스만 투르크라 하죠. 오스만 투르크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국가체제를 바꿔버립니다. 네. 왕이 통치하던 거에서 드디어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죠. 그 대신 그는 내세웁니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은 정치에 손을 떼라. 그다음에 정당 정치를 한다. 남녀 평등하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런 민주제도를 대폭 도입하죠. 예. 그다음에 경제개발을 하는데 당분간은 국가 주도로 근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국가가 나서서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터키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죠. 그 대신 옛날 왕이 다스리던 체제로 돌아가자든가 소수민족을 독립시켜달라 터키로부터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탄압을 해버립니다. 예. 언론도 통제를 하고 예. 그 대신 특이한 거는 부정부패는 전혀 없었습니다. 친인척 비리도 없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상대가 될 만한 경쟁자를 마구 뭐 숙청하거나 피비린내 나는 어떤 탄압 이런 건 또 없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혁명 과제를 웬만큼 이뤘다 싶더니 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부터는 민간 정부가 이어받아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물러나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런 배경 때문에 터키 군부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예. 우리는 막 군부가 정치에 들어온다면 깜짝 놀라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보일 터키는 수밖에 그게 없는 아니죠. 역사적 배경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터키의 정치 권력, 집권 세력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은 군부를 주축으로 해서 사법부, 관료, 행정관료, 지식인 이렇게 했고 뭉쳤습니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세속주의 엘리트 동맹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8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옵니다. 장기 집권 할 만하죠. 군부도 있죠. 사법부도 있죠. 관료들도 다 끼어들어갔죠. 지식인들도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세속주의 엘리트 동맹이 80년 장기 집권을 하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게 야당인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80년 후인 1997년에 야당이었던 복지당이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드디어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됩니다. 예. 최초의 이슬람 집권당이죠. 이때부터 세속주의와 이슬람 세력 간에 서로 밀어내기 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복지당은 당연히 자기네 지지 기반이 이슬람이니까 친이슬람주의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부는 뒤에서 이미 세속주의로 가자고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이슬람주의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여서 계속 이것을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속주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란의 호메이니 하면은 이건 완전히 종교 일치 아닙니까?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인데 이런 세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의 집권당은 2002년에 다시 등장했는데 역시 온건 이슬람계인 정의개발당입니다. 국민들은 80년 동안 집권을 계속해온 이 세속주의 엘리트 동맹에 대해서 신물이 났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도 조금씩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민주적인 개혁을 이 정의개발당한테 기대를 걸면서
계속 미뤄졌던 거죠. 선거에서 3번이나 계속 이겼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장기 집권한 주류 세력을 밀어내고 드디어 민주화 세력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군부와 사법부, 관료, 이 세속주의 엘리트 동맹은 집권 세력에서는 밀려났지만 여전히 기득권 세력인 건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거니까. 그랬겠죠. 예.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서구지향적입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왜냐하면 세속주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집권 세력은 이슬람 세력과 경찰, 하급 공직자, 시민단체, 언론이 뭉친 새로운 신흥 세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슬람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연대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민주화를 계속 해오던 세력과 이것을 지원하던 이슬람 세력이 뭉친 겁니다. 근데 민주화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인데 예. 문화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성격이 종교적인 성격이 네. 짙은. 그러니까 이념도 이슬람이니까 문화로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국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중산층 이슬람 세력을 모아서 체제를 굳건히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성격을 종교적 성격을 정치에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새로운 민주화를 원하긴 했지만 시대와 문화가 다시 이슬람 쪽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죠.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원해서 이 정권을 지지했지만 예. 그 밑에 깔린 종교로의 회계 다시 히잡 써라. 예.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전에는 히잡을 쓰는 것 자체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히잡을 갖다 항상 써라 이렇게 되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또 반대하는 이유가 술 마시지 마라.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누가 자꾸 입을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약간 스킨십을 하냐. 손 떼어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불만이 터져 나오죠. 퇴근하고 술 한잔 할 자유도 안 주면 그게 어떻게 민주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이제 터키 사회에 점점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죠. 터키의 그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딱 하기보다도 반정부 운동이라고 명칭하는 게 명명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총선에서 3번씩이나 승리를 거둔 집권당이 어떻게 민주화 세력이 아닌 독재 세력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보자면 반정부 운동. 예. 민주적으로 선출된 개혁적인 정권이지만 그러나 그 문화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친이슬람적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언론에 대한 통제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과의 경쟁이 그동안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한 10년 넘게 집권하면서 여당이 점점 오만해지고 있다. 권위주의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에는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기쁨, 역사적인 사건을 공유하고 있으면 발전이 쉬운 거죠. 그게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보수적인 문화라든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국민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이 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아픔이 생기고 시위가 커지는 거죠. 오늘 60입니다만 우리도 한때 공유했던 민주화의 꿈이 뭐 이상하게 뒤엉키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